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미증시 시총 1위를 탈환한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VII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가의 상승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하니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면서 어떤 상품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AI 혁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AI 시대 대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회사는 GPU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일 겁니다. 엔비디아는 연일 호실적을 기반으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루프캐피탈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주당 250달러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중 가장 높게 설정했고, 이 목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60%의 상승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근거는 AI 인프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엔비디아의 독점적 기술력과 가격 통제력, 이에 따른 실적과 성장성에 있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시장의 독점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근거를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GPU 시장에서 점유율을 9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5년 1분기 엔비디아의 AIB GPU 시장 점유율은 92%를 기록했고, 데이터 센터 GPU 출하량은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AI 칩 개발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로 독점적인 기술력과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천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엔비디아의 쿠다, 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AI 개발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GPU인 블랙엘은 기존의 호퍼에 비해 AI 성능이 40배 향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셋째, 실적과 성장성입니다. 25년 1분기 엔비디아는 매출 2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2% 성장했고,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226억 달러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308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112% 상승하는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AI의 채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5년 AI 사용자 수는 3억 7,8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이중 미국이 신규 이용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AI 도입도 크게 증가했는데, 미국 기업의 AI 도입률은 24년 5.7%에서 25년 2분기 9.2%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엔비디아의 AI 시장에서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커버드콜 전략으로 월배당을 주는 일드맥스사의 엔비디아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주가의 2배롱 레버리지 전략을 취하는 렉스쉐어지의 NVDX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인 렉스쉐어지의 NBII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레버리지 1.5배 전략과 커버드콜 전략을 통한 주배당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렉스쉐어지는 NVDII 외에도 끝 알파벳이 II인 ETF들을 추가로 상장시켰는데요.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SII, 코인베이스를 기초로 하는 COII,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지를 기초로 하는 MSII가 있습니다. NBII는 펀드 이름 자체가 엔비디아 그로스 앤 인컴 ETF로 성장과 배당 두 가지를 모두 목표로 하는 ETF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NBII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상장일이 지난달 28일로 상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따끈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펀드의 목표가 성장과 인컴 두 가지 모두이다 보니 운용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레버리지와 커버드콜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배당을 매주 수요일에 주 단위로 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맛이 다 먹고 싶을 때 하프앤하프 피자를 주문하는 것처럼 레버리지의 상승률과 커버드콜의 주기적인 고배당을 모두 얻을 수 있게 설계하고 운용하는 종목입니다. 운용 전략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죠. NBII는 먼저 포트폴리오를 50대 50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50%는 레버리지 전략으로 엔비디아 주가의 1.05배에서 1.5배로 1일 변동률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면 50% 비중에 대해서는 주가의 상승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 천정이 열리게 되는 언캡드 업사이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엔비디아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단기 콜옵션을 매도하여 수익을 챙기고, 이를 기반으로 매주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운용의 차별점은 다른 ETF들이 한 가지 방향만을 추구하는 데 반해 성장과 인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높은 성장성과 변동성을 활용해 50%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에 적극 베팅하고 나머지는 옵션 프리미엄 매도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위험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레버리지로만 운용을 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데 NBII는 커버드 콜로 일부 위험이 완충되는 거죠. 또 매주 인컴이 들어오니 주가 하락 시 추가 투자금으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럼 NBII의 지난 한 달간 성과는 어땠을까요? NBII와 NVDY, NVDX, 그리고 기초자산인 엔비디아까지 같은 그래프에 놓고 지난 한 달간의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지난 한 달간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의 2배를 추종하는 NVDX가 1등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만을 취하는 NVDY는 배당은 지급됐겠지만 주가의 상방이 막혀있다 보니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NBII는 주가도 엔비디아의 상승률과 유사하게 잘 추종했고 게다가 월환산 2.8%에 달하는 배당도 수령해서 토탈 리턴으로 18.1%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상승장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NVDX가 좋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상승과 인컴을 모두 만들어내는 NBII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BII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레버리지와 커버드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는 기초자산에 뒤지지 않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추가로 배당까지 받을 수 있고 하락장에는 배당 수익을 통해 추가 매수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도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렉스쉐어즈가 한 달 전에 상장한 NBII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말고도 렉스쉐어즈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커버드콜 관련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톡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배당 투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곳이며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자 ETF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배당 포트폴리오를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들어와 있는 1300명과 함께 좋은 정보 많이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정리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저의 견해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감당 가능한 만큼 투자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